자, 또 깔끔하게 새로운 마음으로 자,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에 접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요 녀석이 0,0이 된다라는 얘기일 거고요. 접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요 접점에서부터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에는 수직이 될 것이고 요 길이가 r이 된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. 이때 접선의 방정식은 이런 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이거 외워야 되는 식은 맞거든? 근데 이걸 유추해내거나 도출해내는 그 과정이 그러니까는 진짜로 이 도출해내는 과정을 논술형에다가 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왠지 어쩐지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. 논술형에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좀 어렵게 낸다면 박스를 뚫어놓고 나서 여기에 어떤 식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뭐 서술하시오 라고 나올 수도 있고, 또는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서술하는 건 나올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뭐에다가 뭐를 대입했는지, 뭐랑 연립시켰는지, 이 정도의 그 구조들, 그 시스템적인 구조들을 물어보는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문제 풀려면 당연히 외워야 되거든. 근데 이게 도출되는 과정에 대해서 무조건 막 손으로 막 쓸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뭘 넣어서 정리하면 뭐가 나온다, 요 정도만 익숙하게 익혀놓으면 되는 거야. 같이 한번 해보자. 자, 일단 지금 이제 효과를 한번 넣어봤었는데, 자, 일단 책에 나와 있는 거 일단 한번 띄워봤거든. 한번 읽어보고 나서 내가 이거를 그대로 정리를 한번 해줄 거야. 자,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.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. 문제를 뭘 제시했는지부터 확인을 하자고. 요 녀석에 접한대. 근데 아까 우리가 접한다라는 거에서 뭐를 이용했었는지에 대해서 기억해보면 좀 쉽거든. 일단 접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번 판별식 D가 0이다라는 걸 이용을 했었고, 2번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D가 반지름 R과 같다는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했어.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얘를 이용하게 됩니다. 오케이?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가 0과 같다라고 하는 저 녀석을 이용하게 돼요. 글씨가 너무 조그만해. 그치? 조금만 더 크게 써줄게. 얘는 D가 0과 같다라는 게 1번식이었고, 그리고 D가 R과 같다라는 게 2번식이었는데, 우리가 여기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는 이 D가 0과 같다라고 하는 요 녀석, 이 1번 방식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. 알겠습니까? 이게 판별식을 이용해서 구해내는 방식이에요. 한번 보도록 할게요. 그러니까 기울기가 m이다라고 하는 이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요 녀석을 어디다가 대입시킬 거냐면 이 원의 방정식에 대입시킬 거야. 자, 기억나? D가 0과 같다, 크다 또는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를 구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냈어야 되는데, 그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 1차 방정식을 원의 방정식 y값에다가 x에 관한 식을 대입함으로써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냈던 거 기억합니까? 바로 여기서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. 자, 뭐 한 거라고? y값에다가 y는 mx 플러스 n이다라고 하는 녀석을 대입한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이 원과 직선이 접한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? 위에다 쓴 요 1번식 있죠? 요 녀석을 이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. 알겠습니까? 얘는 지금 여기가 이 짝수기 때문에 짝수 공식 쓴 거예요. 오케이.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를 이용한 겁니다. 그렇게 하고 나서 뭘 한 거냐면 요 식을 가지고 뭘 만들었냐? N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만든 겁니다. 자, 그러니까 이제 이 공식의 목적성이 보일 겁니다. 잘 봐. 요 식도 줄 거고 이 R의 제곱도 준다는 소리야. 그리고 심지어 M까지 줬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다?
n만 모르는 거야. 얘를 구해내고 싶었던 거야. 뭐에 관한 식으로? 주어진 m과 r에 관한 식으로 n을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. 결국 이 판별식을 이용한 방법 1번은 목적이 뭐다? n이 무엇이냐가 목적이었던 겁니다. 조금 더 용어들을 좀 사용해서 표현을 하자면 n을 주어진 m과 r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주는 게 바로 목적이었던 거예요.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?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. 그러니까 너네가 목적성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건데, 목적성과 뭘 이용하는지 재료만 알고 있으면 이런 공식들은 사실상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여기다 대입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. n을 구해내는 거, n을 m과 r에 관한 식으로 구해내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판별식을 이용할 때 이 y 값에다가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걸 대입하게 되고, 그 대입한 2차식을 가지고 d가 0과 같다라고 하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m과 n과 r이 있는 식으로 나타낸 후에 n에 관해서 정리만 해주면 네, 바로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된다는 거고요. 그리고 나서 저 n을 이 위에 있는 여기에다가 대입해 주기만 하면, 여기 지금 네, 요 식을 좀 지저분한데 이렇게 쓸게. 여기다가 대입해 주기만 하면 결국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러한 공식이 탄생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한 번 더 해볼 거야, 같이. 오케이. 자,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, 뭐가 목적이고 뭘 썼으며 어떤 걸 지금 이용하고 있는지 아셨어요?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?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다라고 하는 녀석에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녀석을 대입해 준 후에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그 판별식이 d가 0과 같아야지만 접할 테니까 그 접하는 그 d는 0이다라고 하는 그 녀석에 들어가는 공식이 m과 n과 r로 나타낸다라는 걸 확인한 후에 n이 m과 r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게 되는지, 어떻게 정리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았으면 우리가 애초에 구하려고 했었던 그 목적에 부합하게 됐고요. 그 n값 대신에 m과 r에 관한 식을 대입해 주시게 되면 바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순서였고 과정이었으며 목적이었어요. 알겠습니까? 자, 여기까지 이해됐니?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야, 원의 방정식에서. 알겠니?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 개념 자체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앞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. 알겠습니까? 물론 이거에 플러스 K에 관한 거, 이제 원의 방정식 플러스 K 원의 방정식은 0이다라고 하는 그 꼴을 이용한 건 아니지만 그거 제외하고는 앞쪽에서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공식이었습니다.